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빈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지금 한국에서 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태국 분들이 지금 한국을 여행해도 괜찮을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국인으로서 지금 한국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언제 편집해서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을 수 있다는 점. 왜냐면 지금 진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간단히 한국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고 동시에 이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계엄 철회 요구안을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면서 6시간 만에 대통령이 계엄 철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그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이 무효안이 가결되지 않았다면, 무효안이 통과되지 않았었다면 저희는 결국에는 비상계엄의 상황이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군인들이 이제 투입이 돼서 자유가 사라지게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 이후로 이제 비상계엄령이 위법한 절차였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말이 안 된다. 대통령이 판단한 국가의 비상사태라는 것에 대부분의 시민은 동의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바로 거리로 나가고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그런 시간을 거친 결과 오늘 12월 14일 국회의원들이 또 모여서 이제 탄핵안을 투표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통과가 되어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이 탄핵안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재판관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 탄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다시 대통령 선거를 했듯이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 12월 3일에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이 된다거나 뭔가 이제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퍼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여행 오는 것들도 막 취소를 하시고 막 이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뭐 저희도 놀랬거든요. 저희도 무서웠거든요. 왜 무서웠냐면 이 계엄이 한국에서는 45년 만에 선포가 된 건데 45년 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었고 1980년 5월 17일에 선포를 하고 5월 18일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45년 전에는 한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는 아니었고 독재 정권 시대였어요.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광주 시민들이 군인들에 의해서 엄청 많이 죽게 됩니다. 학살이 일어나게 되고 이 아픈 역사는 되게 한국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계엄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어마어마해요.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진짜 뭐? 미쳤어? 이 말이 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을 여행하는 게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면 12월 14일자로 일단은 탄핵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시위가 있긴 했는데 되게 평화적으로 시위는 이루어졌어요. 화염병이 날아다니거나 뭐 총이 나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 다들 뭐 케이팝 야광봉 뭐 이런 거 흔들면서 같이 노래 부르면서 약간 평화적인 시위를 계속 진행을 해서 뭐 크게 위험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뭐 실제 저도 시위를 다녀왔었고 많은 분들이 뭐 카페나 음식점에 미리 결제를
커피 100잔, 김밥 막 50줄 이렇게 결제를 해놓고 먹으라고 무료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케이팝 연예인들도 그렇게 결제를 해두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따뜻하고 평화롭게 내용은 굉장히 그렇지 않지만, 시위의 목적은 그렇지 않지만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탄핵안이 통과가 됐지만, 만약에 이제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한국이 뭐 100% 안전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뭐 저희는 상상하지 않긴 하지만, 이런 좀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뭐 가능성도 아주 조금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일단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행을 하시기에 굉장히 그러니까 뭐랄까, 위협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다 평상시처럼 생활하고 있고 문제없이 일상은 돌아가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도 여행객들도 많이 보이시고요. 명동 가도 여전히 외국인 많이 있고, 다만 이제 오늘부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될 때까지 분명히 시위는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시위가 많았다면, 이제 아마 광화문으로 시위 장소가 이동이 돼서 주말에 혹은 평일 밤에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 있습니다. 광화문 근처는. 그거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행을 가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일단 이제 예약을 하신 분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완전히 탄핵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는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된다 혹은 아직 예약은 안 했지만 계획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 지켜보다가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당장 여행을 하기에 어떤 위협적인 막 군인들이 깔려 있거나 막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환율이 굉장히 저희 원화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서 환율이 굉장히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좀 싸게 한국을 여행하실 수 있는 시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좀 더 깊숙이 정치적으로 들어가자면 너무 깊은 얘기이고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정치적인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건만, 팩트에만 집중해서 요약을 드리자면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여행을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상황을 잠깐 설명드렸고요. 좀 상황이 다 정리가 되고 뭔가 한국 여행을 더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되면 제가 한국 여행 꿀팁 영상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